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던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이날 하락하면서 18,000선을 하회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이날 1% 넘게 다우지수가 밀렸습니다. 17,919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고요. S&P 500 지수가 0.4%, 나스닥 지수 0.2% 비교적 적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낙폭 가장 컸던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이슈는 최근에 안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그리스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채무 상환을 모두 완료한 데 이어서 3차 구제금융협약 다음 달 20일에 다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그리스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을 2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스와 중국 이슈가 이처럼 잠잠한 가운데 이제 시장은 기업 펀더멘털 그리고 기업 실적과 경제 펀더멘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지수의 하단을 받쳐줬었던 이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전날의 IBM 그리고 이날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이 같은 몇몇 종목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모두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두 종목은 강달러로 인해서 실적 전망도 어둡게 제시가 됐는데요. 고점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낙폭도 그만큼 컸습니다. 5%에서 7% 종목들의 낙폭 확대되면서 이날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다우지수 17,919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던 가운데 전업종이 거의 밀렸고요. 이 에너지 섹터가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감지었지만 대체로 하락했던 업종들 0.5%에서 1%까지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IT 기술주들 그리고 유틸리티 산업재 종목들이 크게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S&P 500 지수 0.4% 내리면서 2119포인트 선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최근에 고점 랠리 이어갔지만 이날 장에선 함께 좀 반락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던 가운데 장 초반에 크게 저점을 낮췄는데요. 이 부분 역시 IBM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의 실적 부진 영향을 함께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서 기대감도 소폭 반영됐고요. 저점에서 조금 회복된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0.2% 내리면서 5,208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도록 하죠. 오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부진한 실적으로 이날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시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한 건 역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Buy Europe, dump US stocks, Goldman.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후 통상 12개월 동안은 미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미국 증시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지난 1994년 봄과 1996년 6월, 또 2004년 6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됐을 때를 살펴보면 3개월간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이 평균 8% 감소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금리가 인상된 후 0.7%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와 함께 유럽 증시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이 승인된 만큼 앞으로 3개월 동안 유럽 증시가 1.9%가량 오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양적 완화로 유럽의 금융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소비 심리 개선도 유럽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금 가격이 9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old falls to 5-year low as traders continue to exit.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값은 0.3% 하락한 1,103달러대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금값이 심리적 지지선인 1,1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이렇게 금값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금값은 무려 2.5% 내렸고요. 이번 달 들어서는 5.8%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게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과 물가, 또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모두 미국 경제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제 회복과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자들이 빠르게 금을 처분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달러 강세 역시 금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금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바클레이즈는 금값이 3분기에는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에반스 루카스 IG 시장 전략가는 금 가격이 연말까지 온스당 1,000달러 밑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외신통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개별 종목들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종목별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 종목만이 상승했고요. 26개 종목 일제히 내렸습니다. 가장 크게 부진했던 쪽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IBM 포함해서 부진한 실적 발표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였고요. 버라이존과 그날 인텔까지 IT 종목들도 일제히 밀렸습니다. 반면에 트래블러스, 쉐보론 텍사코 등 4개 종목은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 확인해 보시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이날 7%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실적 발표했었던 IBM이 이날 정규장에서 부진한 실적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밀린 데 이어서 이날 정규장에서 5%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주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날 전반적으로 통신 섹터들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밖에 금융주와 제약 섹터, 소매 판매 섹터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시장 대비 에너지 섹터가 선방했습니다. 쉐브론 텍사코 1% 넘게, 또 보험주인 트래블러스도 1% 넘는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선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에너지 섹터들이 시장 대비 선전하면서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내렸고요. 이날 산업재 섹터가 1% 넘는 하락, 유틸리티와 반도체 기술주 0.5%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방산업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이날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저점 크게 낮추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적 보신다면 4년 내 최저치로 가장 좋지 못한 성적표를 제시했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중국 쪽의 경기 둔화로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반영됐고요. 이 부분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심리 급격하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7% 넘게 밀리면서 102달러 71센트 기록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시죠. 장 마감 후에 드디어 애플 분기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아이폰 6 판매 호조, 중국 판매 호조로 인해서 이날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돈 결과 나타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7% 가깝게 급락하고 있는 시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심을 모았었던 애플 워치의 구체적인 매출 내역도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애플 아이패드 역시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주당 순이익이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었는데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정규장에서 1%, 시간의 거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부진한 성적표 공개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특징주 소식들 외신톡에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일까요? 전문가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7%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Apple shares fall 6% after earning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애플의 3분기 순이익 EPS는 1달러 85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달러 81센트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3분기 매출은 49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94억 3천만 달러를 웃돌았는데요. 이 기간 아이폰 역시 아이폰 출하량은 4,750만 대를 기록했고요. 아이패드 출하량은 1,09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매출 총이익은 39.7%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39.5%를 웃돌았는데요.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나 늘어나는 등 놀라운 분기를 보냈다며 아이폰 6의 성공으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CNBC는 이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의 EPS가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상회한 퍼센티지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간을 거래해서 애플의 주가는 7%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도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Microsoft reports biggest quarterly loss ev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4분기 순손실이 주당 4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손실이 30센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 예상보다도 더욱더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시면 22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분기에 노키아 휴대부문 전화 인수에 따른 비용 75억 달러와 또 구조조정 비용이 포함돼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제외하면 주당 순이익이 62센트로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서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또 오피스 소프트웨어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피스 제품과 서비스 판매는 4% 감소했고요. 윈도우 매출 역시 8% 줄어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4%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주요 소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상황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기업 실적에 지수 발목 잡혔습니다. 이날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주요국 증시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가 0.29%,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1% 넘게 밀렸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0.7%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하겠습니다. 달러 약세에 영향받았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반등이 나서면서 배럴당 0.4% 올랐고요. 50달러 36센트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달러 약세 영향받으면서 온스당 0.3% 내렸고 1103달러 50센트 기록했습니다. 9거래 연속 하락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 이날 반등이 나서면서 하락하면서 4달러 17센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밀렸습니다. 이날 0.05% 소폭의 반등에 나서면서 662포인트 선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공포지수가 0.24% 내리면서 12.2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전날보다 또 46포인트 선 올라서면서 111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강달러 영향 지속적으로 영향받았습니다. 1,16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었고요. 1,158원 30전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소폭 약세 나타났습니다. 97레벨대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리면서 2.3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 참 낮 날씨 상당히 후텁지근하고요. 밤에도 좀 잠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열대야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서요. 30도를 넘는 그런 날씨에 계속해서 좀 습도가 높은 그런 날씨가 유지될 거라고 하네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토마토 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